박스권 돌파 완전 정복 4강. 거래량이 터지는 돌파는 왜 강할까요? 박스권 돌파를 볼 때 가격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래량입니다. 주가가 박스권 상단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강한 돌파라고 판단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같은 돌파처럼 보여도 거래량이 거의 없는 돌파와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돌파는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오는 박스권 돌파를 더 중요하게 볼까요? 먼저 거래량부터 아주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래량은 주식이 얼마나 활발하게 거래됐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평소 하루에 10만 주 정도 거래되던 종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50만 주, 100만 주가 거래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매매에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래량 자체가 아닙니다. 어느 가격에서 거래량이 증가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박스권 안에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거래량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것처럼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순간 거래량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의미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10,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서 석 달 동안 움직였습니다. 12,000원에 도달할 때마다 매물이 나왔습니다. 한 번 실패하고, 2번 실패하고, 3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도전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주가는 12,000원을 강하게 넘어섭니다. 종가도 12,000원 위에서 끝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거래량 증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새로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주가를 막았던 매물을 받아내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 중 하나가 거래량입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닫힌 문을 한 사람이 밀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밀어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은 사람이 함께 밀기 시작합니다. 결국 문이 열립니다. 박스권 상단도 비슷합니다. 오랫동안 상단을 막고 있던 매도 물량을 강한 매수세가 받아내면서 가격이 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동반한 돌파는 단순히 가격만 살짝 올라간 것보다 시장 참여가 강하게 붙은 움직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거래량은 무조건 많을수록 좋을까요? 아닙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크게 터졌는데 주가가 장중에만 상승하고 결국 긴 윗꼬리를 만들면서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래량은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종가는 약합니다. 이것을 무조건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많이 산 사람이 있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많이 판 사람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거래량만으로는 누가 이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반드시 가격의 결과와 함께 봐야 합니다.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주가도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박스권 상단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종가도 상단 위에서 끝났습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매수세가 우위를 보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은 크게 증가했는데 주가는 상단을 넘지 못하고 다시 밀렸습니다. 긴 윗꼬리가 생겼습니다. 종가는 박스권 안에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상단에서 상당한 매도 물량이 나왔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억해야 합니다. 거래량 폭발 자체가 매수 신호는 아닙니다. 거래량이 어디에서 터졌는지, 그리고 그 결과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평소 거래량과 비교해야 합니다. 어떤 종목은 평소에도 거래량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종목은 거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100만 주가 거래됐다, 1000만 주가 거래됐다. 이 숫자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종목의 평소 거래량과 비교해서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거래량보다 눈에 띄게 증가했는가? 박스권을 만드는 동안보다 돌파 시점에 거래가 활발해졌는가? 이런 변화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박스권에서 자주 나타나는 흐름을 하나 보겠습니다. 박스권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거래가 활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주가도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어느 정도 거래를 마치면서
시장이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런 모습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조용했던 주식에 갑자기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도주에서는 이런 변화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강한 종목이 상승한 뒤 박스권을 만듭니다.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주가는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면서 상단을 돌파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상승 구간으로 넘어가는 신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돌파 다음 날입니다. 돌파 당일만 보면 아주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바로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면 돌파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돌파 이후에도 상단 위에서 가격을 유지하고 조정을 받더라도 상단 부근에서 다시 반등한다면 돌파의 신뢰도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즉, 거래량이 터진 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주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가가 이미 박스권에서 아주 멀리 올라간 뒤 거래량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터졌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단기간에 크게 상승한 상태에서 엄청난 거래량과 긴 윗꼬리가 나타난다면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이 대량으로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중요합니다. 박스권 상단을 막 돌파하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과 이미 크게 급등한 뒤 거래량이 폭발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투자자는 항상 가격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보면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박스권 상단이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돌파하는 날 평소보다 거래량이 증가했는지 봅니다. 세 번째, 거래량 증가와 함께 강한 가격 상승이 나왔는지 봅니다. 네 번째, 종가가 박스권 상단 위에서 안착했는지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 돌파 이후에도 상단을 지지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5가지가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히 거래량만 증가한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시장 전체도 함께 봅니다. 지수가 강한가, 해당 업종으로 자금이 들어오는가, 같은 업종의 다른 종목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가, 그 가운데 이 종목이 가장 먼저 강하게 돌파하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 연결하면 주도주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래량은 시장의 관심과 참여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다면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기존 매물을 받아내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만 봐서는 안 됩니다. 거래량 증가, 그리고 가격 상승, 그리고 박스권 상단 돌파, 그리고 종가 안착, 마지막으로 돌파 이후 지지, 이것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오늘 한 문장만 기억한다면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거래량은 돌파의 힘을 보여주지만 진짜 돌파인지는 가격과 종가가 확인해 줍니다. 다음 5강에서는 진짜 돌파와 가짜 돌파를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박스권 돌파 완전 정복 5강. 진짜 돌파와 가짜 돌파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박스권 투자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돌파했다고 생각하고 매수했는데 주가가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분명히 상단을 넘었습니다. 거래량도 늘었습니다. 이제 상승하겠구나 생각하고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주가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박스권 한가운데까지 내려옵니다. 심한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까지 밀립니다. 이것이 투자자들이 흔히 말하는 가짜 돌파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진짜 돌파와 가짜 돌파는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구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돌파처럼 보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돌파를 마치려고 하기보다 돌파 이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진짜 돌파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오랫동안 박스권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상단에 도달할 때마다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주가가 상단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종가가 상단 위에서 끝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확인입니다.
반대로 가짜 돌파는 어떤 모습일까요? 장중에는 상단을 강하게 넘어섭니다. 투자자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집니다. 주가는 다시 내려옵니다. 결국 종가는 박스권 안에서 끝납니다. 차트에는 긴 윗꼬리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준이 나옵니다. 장중 고가보다 종가를 중요하게 봅니다. 장중에 상단을 넘었다는 사실보다 장이 끝났을 때 어디에서 마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종가가 상단 위에 있다고 무조건 진짜 돌파일까요? 아닙니다. 다음 날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며칠 동안의 움직임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돌파 당일에는 아주 강하게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큰 음봉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라면 돌파가 실패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돌파 다음 날에도 상단 위에서 버팁니다. 잠깐 내려오더라도 상단 근처에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합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돌파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돌파 이후 안착입니다. 돌파보다 중요한 것이 안착입니다. 상단을 넘어가는 것은 순간적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높은 담장을 넘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담장 위에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떨어졌다면 완전히 넘어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담장을 넘어가서 반대편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어야 합니다. 박스권 돌파도 비슷합니다. 넘는 것보다 넘은 뒤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거래량입니다. 지난 4강에서 배웠습니다. 거래량은 돌파의 힘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평소보다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다면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왔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크게 터졌다고 무조건 진짜 돌파는 아닙니다. 거래량이 폭발했는데 긴 윗꼬리가 만들어지고 종가가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다면 오히려 상단에서 강한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량은 반드시 가격의 움직임과 함께 봐야 합니다. 거래량 증가, 상단 돌파, 강한 종가. 이 세 가지가 같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준은 돌파 후 눌림목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가가 박스권을 돌파한 뒤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내려오느냐입니다. 주가가 상단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상단 부근으로 내려옵니다. 과거에는 이곳에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의 저항이 새로운 지지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돌파 이후 주가가 내려오는데 박스권 상단을 너무 쉽게 깨고 박스권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온다면 돌파의 힘이 약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면 좋습니다. 진짜 돌파는 상단을 지지로 바꾸고 가짜 돌파는 다시 상단 아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돌파 캔들의 모양입니다. 강한 돌파에서는 몸통이 비교적 큰 양봉이 나타나고 종가가 고가 부근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중에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매수세가 그것을 받아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단 위에서 긴 윗꼬리가 만들어지고 종가가 아래쪽에서 끝난다면 상단에서 매도세가 강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캔들 하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캔들은 어디까지나 여러 확인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는 박스권 자체의 질입니다. 모든 박스권이 똑같지 않습니다. 좋은 박스권에서는 상단을 여러 번 도전하고 조정폭이 점점 줄어들고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박스권 안에서 줄어들다가 돌파 순간 다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단을 한 번 건드린 뒤 오랫동안 다시 가지 못하거나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하단을 반복해서 위협한다면 상단 돌파 가능성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박스권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시장과 업종입니다. 아무리 차트가 좋아 보여도 시장 전체가 강하게 하락하고 있다면 돌파가 실패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수가 강하고 특정 업종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그 업종의 대표 종목들이 함께 신고가나 박스권 돌파를 시도한다면 시장 환경이 돌파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도주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진짜 강한 주도주는 시장보다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수가 흔들려도 박스권 상단 근처를 지키고 시장이 반등하면 가장 먼저 상단을 돌파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대적인 강함도 함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짜 돌파에서 자주 나타나는 모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단을 잠깐 넘었다가 종가가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옵니다. 긴 윗꼬리가 나타납니다. 거래량은 크게 증가했는데 가격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돌파 다음날 강한 음봉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단을 지지하지 못하고 박스권 안쪽으로 빠르게 내려갑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 개 겹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진짜 돌파 가능성을 높여주는 모습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스권 상단을 명확하게 돌파합니다.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종가가 상단 위에서 끝납니다. 다음 날에도 상단 위에서 버팁니다. 조정을 받아도 과거 상단 부근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점을 향해 움직입니다. 이제 실전에서 기억하기 쉽게 5가지로 압축하겠습니다. 첫째, 가격. 상단을 확실하게 넘었는가? 둘째, 거래량. 돌파 순간 거래량이 증가했는가? 셋째, 종가. 상단 위에서 마감했는가? 넷째, 안착. 돌파 이후에도 상단 위를 유지하는가? 다섯째, 눌림목. 조정이 나왔을 때 과거 상단이 새로운 지지로 작용하는가? 이 5가지를 한꺼번에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돌파라고 해서 무조건 추격 매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돌파 직후 너무 빠르게 상승했다면 가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를 확인하고 안착을 확인하고 눌림목을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짜 돌파에 바로 걸려드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돌파와 가짜 돌파는 돌파 순간만 보고 완벽하게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돌파 이후의 행동을 봅니다. 가격을 보고, 거래량을 보고, 종가를 보고, 안착을 보고, 눌림목에서 지지하는지 확인합니다. 오늘 한 문장만 기억한다면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진짜 돌파는 넘어가는 힘보다 넘어간 뒤 버티는 힘에서 확인됩니다. 다음 6강에서는 박스권 돌파 후 눌림목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박스권 돌파, 완전 정복 6강. 박스권 돌파 후 눌림목은 어떻게 볼까요?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거래량도 증가했습니다. 종가도 박스권 상단 위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지금 당장 사야 하나? 더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지? 그런데 강한 종목도 계속 직선으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상승하다가 쉬고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박스권 돌파 이후 아주 중요하게 봐야 하는 구간, 눌림목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눌림목을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10,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2,000원이 박스권 상단입니다. 주가는 여러 번 12,000원을 넘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12,000원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13,000원, 13,5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며칠 뒤 주가가 다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13,000원, 12,500원, 그리고 12,000원 근처까지 내려옵니다. 처음 보는 투자자는 겁이 날 수 있습니다. 돌파가 실패한 것 아닐까? 다시 박스권으로 내려가는 것 아닐까? 하지만 이때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 박스권 상단이었던 12,000원 부근에서 주가가 더 이상 크게 내려가지 않고 다시 반등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을 돌파 후 눌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자리가 중요할까요? 돌파 전에는 12,000원이 저항이었습니다. 주가가 올라오면 팔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돌파가 나온 뒤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000원 근처로 주가가 다시 내려오자 이번에는 사려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즉, 과거의 저항이 새로운 지지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항과 지지의 역할 전환이라고 합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건물의 천장을 뚫고 위층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래층에 있을 때는 천장이 위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장을 뚫고 위층으로 올라가면 그 천장이 이제는 내가 서 있는 바닥이 됩니다. 박스권 상단도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돌파 전에는 저항, 돌파 후에는 지지. 이 역할 전환이 확인된다면 돌파의 신뢰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눌림목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어디까지 내려오는가입니다. 가장 먼저 볼 곳은 과거 박스권 상단 부근입니다. 돌파한 뒤 조정을 받았는데 과거 상단 부근에서 멈추고 다시 반등한다면 좋은 흐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박스권 상단을 쉽게 깨고 박스권 가운데까지 빠르게 내려간다면 조금 더 조심해야 합니다. 돌파의 힘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눌림목의 거래량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좋은 돌파에서는 상단을 넘어설 때 거래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주가는 내려오는데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즉, 적극적으로 팔려는 물량이 많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적었는데 내려올 때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다면 좋은 모습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돌파할 때 거래량 증가, 눌릴 때 거래량 감소, 그리고 다시 상승할 때 거래량 증가.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눌림목의 속도입니다. 돌파 이후 천천히 내려오는 것과 하루 이틀 만에 급하게 무너지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작은 음봉이 나오면서 조금씩 조정을 받습니다. 거래량도 줄어듭니다. 박스권 상단 근처에서 주가가 멈춥니다. 이런 조정은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 과정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돌파 다음날 큰 음봉이 나옵니다. 거래량도 폭발합니다. 그리고 박스권 상단을 한 번에 깨버립니다. 이런 경우라면 단순한 눌림목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돌파 실패 가능성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눌림목 이후의 반등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가가 상단 부근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등도 약합니다. 고점도 낮아집니다. 그러면 아직 매수세가 충분히 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단 부근에서 지지를 받은 뒤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고 이전 고점을 향해 움직인다면 눌림목이 끝나고 새로운 상승이 시작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동평균선과 함께 보는 것입니다. 박스권을 돌파한 강한 종목에서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점차 위쪽으로 방향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가가 눌림을 받으면서 박스권 상단과 이동평균선이 비슷한 위치에 모이면 그 구간에서 지지가 나타나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평균선 하나만 보고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박스권 상단, 거래량, 종가, 눌림목, 시장 흐름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돌파하는 순간 너무 흥분해서 급하게 추격하는 것입니다. 강한 양봉이 나오면 놓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높은 가격에서 바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정상적인 눌림목이 나오면 매수가보다 주가가 내려갑니다. 심리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반면 돌파를 확인하고 눌림목을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눌림목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올라가 버리는 종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서는 모든 종목을 잡는 것보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주가가 내려오면 무조건 눌림목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눌림목과 하락 전환은 다릅니다. 좋은 눌림목에선 돌파한 상단을 지키려는 힘이 나타나고 거래량이 줄어들고 하락 속도가 완만하며 이후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단을 강하게 깨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하락하고 박스권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고 반등도 약하다면 눌림목이 아니라 돌파 실패일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박스권 상단 가격을 정확한 숫자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공부했습니다. 지지와 저항은 한 줄이 아니라 구간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단이 12,000원이었다고 해서 11,900원이 되면 실패, 12,010원이면 성공. 이렇게 기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변 가격대와 종가, 거래량, 다음날 움직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제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돌파했던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주가가 지지되는가?
둘째, 눌림 과정에서 거래량이 줄어드는가? 셋째, 큰 음봉으로 급락하지 않고 조정이 비교적 안정적인가? 넷째, 지지 이후 다시 양봉과 매수세가 들어오는가? 다섯째, 이전 고점을 다시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가? 이 5가지가 함께 나타난다면 돌파 후 눌림목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도주에서는 눌림목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강한 주도주는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을 때도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이 크게 하락하는데 주도주는 박스권 상단이나 중요한 지지 구간에서 버팁니다. 그리고 시장이 다시 좋아지면 먼저 상승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적인 강함입니다. 따라서 눌림목을 볼 때는 그 종목만 보지 말고 지수와 업종도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는 크게 떨어졌는데 종목은 조금만 떨어졌는가? 같은 업종의 다른 종목보다 강하게 버티고 있는가? 이런 모습도 주도주를 찾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박스권 돌파 이후 주가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돌파 실패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멈추느냐입니다. 과거의 박스권 상단이 새로운 지지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누릴 때는 거래량이 감소하고 지지 후 다시 상승할 때 거래량이 살아나는지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싸졌다고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가 실제로 확인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한 문장만 기억한다면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좋은 눌림목은 단순히 주가가 내려오는 자리가 아니라 과거의 저항이 새로운 지지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다음 7강에서는 신고가 돌파와 박스권 돌파는 무엇이 다른지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